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여행 차윤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을 위한 3월 학력평가 우리 첫 번째 모의고사죠. 3학년 올라가서 보는 첫 번째 모의고사 이 3월 학력평가를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쌤은 지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공통과목 객관식부터 문제를 같이 풀 텐데 전체적으로 학평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학평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수능과 어떻게 다르다든지 또 이런 점은 또 도움이 된다라든지 또 앞으로 다가올 4월이나 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위해서 어떤 걸 대비해야 되고 어디에 착안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요걸 이제 해설 강의 하진 않고요. 선생님 해설 강의를 일단 최대한 빠르게 제작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날 때쯤에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제작을 하고 선생님이 따로 TCC를 통해서 앞으로 학습 방법이나 3월 학평에 대한 뭐 총평이나 좀 분석 같은 이야기들은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TCC나 또 선생님 페이지에 있는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학력 평가를 보고 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고3 올라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뭔가 준비를 겨울방학 때 했지만 완벽하지 않은데 벌써 시험을 보고 또 그 결과를 보니 결과가 또 아름답지 않아서 되게 뭐 자신감도 상실이 되고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입시는 상대평가고요. 실제로 3월 학평이 쉽건 어렵건 준비가 많이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나의 위치가 전체 수능을 보는 집단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3월 달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고2에서 막 고3을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입시라고 하는 것의 그 어떤 치열함에 대한 이게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거나 아직도 모르는 문항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이정표가 되는 게 이번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3월 학력평가는요. 출제기관이 교육청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은 수능 실제로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하고는 조금 뭐 교집합이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출제 원리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올해 수능을 예측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감히 할 수 없지만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총평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해설 강의는 공통과목 객관식부터 선생님이 쪼개가지고 공통과목 객관식, 공통과목 주관식, 그리고 선택과목 팍팍팍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평은 대부분 해설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해설지는 좀 약간 정석적이고 그 다음에 꼼꼼하고 완벽하고 현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능한 한 강의에서는 좀 실전적으로 좀 빠른 풀이 내지는 학생들이 하기 쉬운 풀이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2, 3점짜리 문제들은 좀 평이하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대부분 4점짜리 문제에서 A를 먹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쌤은 항상 이제 이렇게 해설 강의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실전에서 쌤처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한 풀이, 그 다음에 실전에 써먹기 쉬운 풀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고 자, 바로 우리는 공통과목 객관식인 9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제 쌤 같은 풀이를 하려면은 뭐가 갖춰져 있었냐면은 기본적인 이론 플러스 우리가 유형별로 외워야 할 거는 외워진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렇지 않고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걸 외우시고요. 예를 들자면 9번 문제를 푸는데 9번 함수 fx가 절대값 x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p는 x는 a랑 x, b에서 극대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뭐부터 필요하냐면은 y는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p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요거 해당하는 게 이제 개념 강의에서 쌤이 설명 전부 했거든요. 우선 절대값 fx 꼴은 요 안쪽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걸 접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안쪽 그래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요 안쪽 그래프,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p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당연히 y 프라임이 0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이게 는영이 되는 값은 x가 0하고 2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외우고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의 세 가지 개념 외우기 때문에
이 극값이 두 개 있는 그래프는요. 딱 이런 그래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절대값을 치면 이제 x축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모르겠는데 접어 올렸을 때 극대값이 두 개가 나오면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x 여기 있다고 치면은요. 접어 올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극소값은 두 개지만 극대값은 두 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럼 어떤 그래프가 될까? 이런 시행착오. 근데 이게 완벽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나 절대값의 그래프를 다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조건을 보고 맞춰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어 올리고 접어 올리면은 극대값이 두 개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극대값이 서로 같다고 했죠. FA랑 FB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또 하나 외워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3차 함수는 무슨 점에 대해서 변곡점에 대해서 이 전부 다 인사이트 수학 2 강의에 다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모든 3차 함수는. 그래서 극대값이 같으려면 이 변곡점이 x축이 변곡점을 지나야 되고 그럼 이걸 접어서 올리면 절대값 fx 형태의 형태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얻고 싶은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극대값이 서로 똑같게 되겠지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뭘 만족하면 됩니까? 이게 0이고 2니까 요게 1이어서 이 그래프가 1,0을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1 빼기 3 더하기 p가 되고 문명이 돼야 되므로 p의 값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 더 복잡하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수학 문제는 풀이 방법이 뭐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최대한 평범하고 반복적인 문제들은 간결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확보하면은 이따가 15분 문제를 풀면 15분 진짜 어렵거든요. 15분 같은 걸 풀 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4점짜리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10번 넘어 10번. 10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할 때 A10의 값을 구하십시오. 역시 인사이트 수학원의 강의에서 선생님이 어떤 설명했냐면은 등차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은 일반항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등차수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수능 문제 조건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은 절대값 A4 더하기 절대값 A8 이퀄 27이라고 한 조건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9까지 AK가 27. 이게 8이군요. 네. 8, 27. 이렇게 조건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는 문자는 두 개, 조건 두 개니까 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인 거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등차 수열 문제인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문제에서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있으면서 만족하게 되는 뭐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거든요. 2019학년도 수능 29번이라든지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13번이었나요?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나와 있지. 그럼 이거는 그냥 연립해서 풀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외워갈 게 있어요. 쌤이 개념방에 설명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하고 똑같냐면은 S9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등차 수열은 S9이 뭡니까? A1부터 시작해서 A2, A5, A6, A9 이렇게 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한항과 이웃한 항의 차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게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등차수를 합공하는 공식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풀어도 되는데 쌤은 이렇게 안 풀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A5가 A6 더하기 A4랑 그러니까 A5의 두 배가 이건 똑같거든요. 두 개 더한 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더하는 거는 A5 두 배는 요거 더한 거고요. 그건 또 이거 더한 거고요. 그건 또 이거 더한 거고요. 그건 또 더한 거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9배의 A5랑 똑같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대해서만 등차 수열의 합을 가운데 항의 뭐 정수배나 실수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은 그게 가운데가 없겠지만 홀수개인 경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되느냐? 이거 약분하고 나면은 3이니까 A5가 3이 나와요. 그러면 A5가 3이 나오니까 지금 공차가 양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A8, 절대값 A6군요. 미안해요. 절대값 A6나 절대값 A4의 정체를 알 수가 있죠. 일단 A5가 3이니까 A6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 더하기 공차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A6입니다. 그 다음 이제 A4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빼기 D가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되거나 또는 D 빼기 3이 되거나. 그죠? A4가 양수면 그대로 3 빼기 D이고 A4가 음수면 얘가 되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이게 A4가 이거고 A6가 이거니까 둘 다 양수라고 치면 이거 더하면 8이 돼야 되는데 이거 더하면 6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겁니다. 따라서 뭐 성립하는 거야? A4가 음수구나. 절대값 A4는 D 빼기 3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3 더하기 D구나. 그래서 구하니까 이 값이 8이 되었구나. 그럼 이게 없어지고 나면은 2D는 8이니까 D의 값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지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A10을 물어봤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쌤이 개념 강의 진행을 할 때 이런 거 A10을 구할 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구해요. D를 구했죠. 그리고 요거 A5가 나왔으니까 이걸 통해서 A1을 구한 다음에 A10은 A1 더하기 9배의 D 해서 대입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능 문제는 첫 번째랑 공차가 예쁘게 나오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항부터 A10을 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A5가 나와 있으니까 A5로부터 A10을 구하려면은 공차가 몇 번 더해진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차가 몇 번 더해집니까? 당연하죠. 항의 번호가 5개 차이 나는 거니까 더하기 5D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10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A5는 3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4니까 5, 4, 20이 되어서 정답은 2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천천히 풀었지만 실제로 9번, 10번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각각 1분 컷이에요. 1분 컷.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이렇게 됐고요. 계속 쭉 하겠습니다. 11번.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은 공통 과목은 실제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문제의 어떤 유형도 유사하고 실제 이제 디테일하게 문제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문제의 어떤 요즘 말로 신박함, 문제의 어떤 창의성, 문제의 뭐 신유형의 어떤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출제 유형이 전통적인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오답 정리를 꼭 하세요. 알겠죠? 자, 근데 11번은 그런 점에서 약간 새로운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가 수능에서 항상 출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문제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요각이 60도입니다. 60도고요. 그 다음에 AB 이 길이가 2루트입니다. 그 다음에 BC 길이가 문제에서 2루트 3입니다. 그리고 PBC 이 각이 30도입니다. 그리고 이 각이 15도입니다. 그러니까 각이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APC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넓이를 구할 때는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6요소. 들어본 적 있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세 변. 변 3개. 사이드. 앵글. 세 변과 세 각. 이 6요소란 말이야. 그리고 수학원에 나왔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이 6요소 중에서 3요소가 주어져 있고 그 3요소를 통해서 나머지 3요소를 구하는 문제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문제나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진 문제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시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진 문제는 이거는 사인 법칙을 사용하시면은 나머지 세 요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개념강의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넓이를 구하려면은 뭐 2분의 1 AB 사인 세트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두 변과 한 각을 알거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각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각은 잘 모르겠어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나와 있죠. 이 길이가 2루트 2. 이 길이가 2루트 3. 그리고 이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이 큰 삼각형으로부터 이 길이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뭘 사용하면 됩니까?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되는 거죠. 설명했던 두 변과 한 각이니까. 그 대신 60도에 마주보고 있는 게 2루트 3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의 제곱은 12는 x의 제곱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의 2루트 2의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없어지고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마이너스 4는 0인데 안타깝지만 더 이상 예쁘게 변형이 안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오른쪽 삼각형의 여러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근해 공식에.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 4, a 6이 되면 6 이렇게. 근데 길이가 음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답인 거예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되면서 이 x를 구했습니다. 이게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된 거야.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난 뭘 구했냐면은 이 삼각형의 오른쪽 이 별표 친 것의 6요소 중에서 하나를 구한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각도나 각도 길이들을 구했는데 당연히 요거가 사용이 되겠죠. 자, 이 사용이 되는데 잘 보면은 요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30도고 여기가 15도니까 당연히 요 각은 135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태인 거냐면 이건 거야. 두 각과 한 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인 법칙을 쓰시면 나머지 세 변의 길이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뭘 구하고 싶냐면은 얘를 구하고 싶네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별표에 해당하는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사인 법칙을 쓰시면은 해볼게요. 자, 이 길이 아니까 사인 135도분의 2분의 루트 2분의 사인 135도분의 2루트 3 이퀄. 자, 그럼 이 길을 y라고 넣을게요. y. 그러면 여기는 사인 30도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없어지고 계산하게 되면 y 값은 루트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했어요. 루트 6.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두 변을 구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으면은 다시 코사인 법칙 쓰면은 뭐 각을 구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각들을 하나를 구하시면은 참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각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각을 구했는데 특히나 이 끼인 각을 구하면은 2분의 AB 사인 세타를 구하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커다란 삼각형은 이미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고 각도를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6요소 중에 3요소 이상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걸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오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항상 수학 문제 풀 때는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단계로 문제를 푸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의 3요소를 구하고 싶은데 두 개는 구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구하면 되는데 근데 큰 삼각형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삼각형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 각도가 되므로 이 각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2루트입니다. 2루트 2는 사인 60도분의 얼마? 2분의 루트 3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 되고요. 요걸 풀게 되면은 2 없어지고 루트 3 없어지고 따라서 곱하면은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되므로 요 각도가 특수각 45도가 나오게 됩니다. 와, 쌤, 이 문제는 정말 특별하게 45도 특수각이 나오니까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수각이 안 나오면 풀 수가 없습니다. 특수각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각을 뺄 수가 없어요. 물론 특수각이 안 나와도 사인이나 코사인 값을 알면 넓이는 구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 각도를 바로 구할 수 있을 때는 그렇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15도를 빼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끼인 각은 3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끝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2 더하기 루트 6 AB 사인 세타니까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니까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2루트 3 여기 6이니까 최종적으로 2로 약분하게 되면은 2분의 루트 3 더하기 3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 문제는 뭐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여러 단계를 써야 되죠. 코사인 법칙도 한 번 쓰고 사인 법칙도 한 번 쓰고 사인 법칙을 또 한 번 써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연산량이 다른 문제보다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헤맬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12번은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토대로 문제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12번이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수학2에서 함수의 극한 관련된 도형 그래프 문제 출제했었는데 그때 당시 해설 강의 진행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작년 고3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함수의 극한에서 그래프나 도형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수학2 기준으로 되게 오랜만이다. 2015, 16년 이후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작년 9월 평가원에 되게 좀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럼 나올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쌤 했었거든요. 근데 수능에는 안 나왔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는 그거를 토대로 좀 거의 의식해서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수능 문제는 뭐가 나올지를 예측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일단 최근에 트렌디하게 자주 나온 형태는 당연히 모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독특하게 가끔씩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죠. 자, 해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습니다. 이게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질문이 이 둘 사이 거리가 2t가 되도록 하는 이 직선의 y절편, 이 직선의 y절편, 이 y절편, 요거를 gt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x 더하기 gt인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요 길이가 2t가 되는. 그러면 gt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요 길이가 2t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 둘의 x값, 이걸 알파, 이걸 베타라고 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2t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1대 1대 루트 2. 그렇죠. 이게 이거냐.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연립해서 푸는 거지. y는 x제곱과 y는 x 더하기 gt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겨 정리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 이퀄 0이 되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g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 2t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없은 2t제곱. 이걸 집어넣게 되면 1. 이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4gt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gt는 4분의 2t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질문이 뭡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gt를 벌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의 b, 정답은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딩동댕.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식을 세워봤고요. 이런 수준의 문제를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 이게 궁금한 학생들은요. 그냥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극한 도형 문제 수준 정도만 공부하시면은 수능에서 최소한 기본기는 되고, 기출문제로서 충분한 단원이 있고요. 기출문제로서는 턱없이 부족해.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원이나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지금 했던 극한 도형 문제 정도는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삼각함수 요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뛰어넘는 훨씬 많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13번, 14번, 15번을 풀 텐데 요 정도 문제가 되면은 변별력이 있는 문제야. 이제 보통 승부가 여기서 나죠. 13, 14, 15번을 싸그리 다 틀리면은 보통 4등급 이하가 되고, 요거를 만약에 꼼꼼하게 풀어서 거의 다 맞추면 1등급에 가까운 점수가 되고,
이런 거 13, 14, 15번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나 쉽지 않습니다. 방금 했던 한 12번, 11번 정도까지는 공부만 제대로 하면, 개념학습만 제대로 끝내면은 문제풀이 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13, 14, 15번 가면 이제 흔히 말하는 상위권과 중위권을 나누는 변별력이 있는 이런 문제를 보통 우리 준킬러 문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13번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가 fx는 2차 함수 그냥 쓸게요. 그냥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2차 함수. 그 다음에 gx는 sin x. 자,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ga 파이의 제곱은 1. 그러니까 ga 파이란 말에 여기다 a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sin의 a 파이. 이걸 제곱하면 1이란 말은 이 값이 뿔마 1이라는 뜻인 거죠. 가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근데 sin a 파이가 뿔마 1 되려면은 이게 뭐죠? sin 2분의 파이나 2분의 3 파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3 파이 그러면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a가 2분의 1이나 2분의 3이나 뭐 2분의 5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단 a가 0 이상 2 이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2분의 5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가조건 해석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나조건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 이게 가조건이고 나조건 0에서부터 x가 2파이 사이였을 때 f 합성함수 gx는 0을 만족하는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였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죠. 요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문제는요. 예전에 미적분, 그러니까 수학 가형 시절에 미적분에서 합성함수가 관련된 문제가 수능 30번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미적분 선택 과목.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출제가 많이 했었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게 수학 2잖아요. 미적분 선택하지 않았음도 있기 때문에 수학 2로 넘어가서 가장 최근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2번 문제에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는 수원 수투에도 언제나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합성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을 통해서 막 합성함수, 미분을 이런 게 아니라 합성함수의 간단한 방정식,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은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 그것만 익히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미적분에서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은요. 항상 2단계로 문제를 풉니다. 이것도 선생님 인사이트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2단계로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푸느냐? F 세모는 0을 먼저 풉니다. 알겠습니까? 자, 1단계. F 세모는 0을 먼저 푸는 거야. 이걸 풀면 세모가 나오죠. 세모가 알파, 베타, 땡땡땡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2단계. 이거를 다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모는 알파, 세모는 베타 이런 거를 그 다음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의 목적은요. 최종적으로 x를 구하는 거지 세모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풀게 되는데 이 세모 자리가 지금 gx니까 실제로 이게 뭡니까? gx는 알파. 이게 gx는 베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x는 알파와 gx는 베타를 풀게 되면은 x값이 나와서 그걸 만족하는 모든 합이 2분의 5파이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하겠습니다. fx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f 세모가 0이 되는 세모는 fx가 0이 되는 x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를 세모축이라고 놓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알파고 이게 내가 원하는 베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f 세모는 0을 만족하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치면은 f 세모는 0을 만족하는 세모값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닌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값이 알파 하나 있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gx는 알파를 푸는 건데 gx가 지금 사인 함수거든요.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사이의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2파이까지만 그려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gx sin x니까 sin x는 알파를 만족하는 근은 아무리 많아봤자 근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근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답이라고 치면은 요건 없으니까 gx는 알파밖에 없는데 만약에 요게 답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를 만족하는 것의 합이 얼마입니까? 이게 2분의 파이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2분의 파이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이게 2분의 파이보다 좀 작기 때문에 이거 2개 더하면은 2분의 파이의 2배가 되는 파이가 되거든요. 근데 2분의 5파이는 아닌 거죠. 만약에 요게 지금 만약에 y는 알파라고 치면은 이게 지금 y는 알파 치면은 이번엔 또 만나는 점이 하나 2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요 값이 2분의 3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3파이를 2배 하는 3파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2분의 5파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 위에 것만 딱 있으면은 답이 이렇게 되는 형태. 뭐 또는 근이 하나만 있거나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닐 거고. 그래서 2분의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답이 2개 되고 2개 더하면은 파이가 되고 이런 경우는 답이 2개가 되고 2개 더하면은 3파이가 되는데 둘 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아, 이것도 아니란 뜻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근이 알파, 베타 두 종류가 나온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모든 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sin x는 알파 그리고 sin x는 베타를 만족하는 x를 모두 더한 게 2분의 5파이가 되면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미 더하면 3파이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되면은 될까를 봤더니 아, 이런 방법이 있네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2분의 3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개를 더하게 되면은 2분의 파이의 2배에 해당하는 파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를 하면은 2분의 5파이가 되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알파가 큰 게 베타니까 이게 y는 알파가 되고 이게 y는 베타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약간 이런 거는 수능스러운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합성함수 문제가 왜 자주 나오느냐? 합성함수 형태가 되면은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답만 딱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거든요. 근데 준킬러급 이상의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3월 학력평가에서 13번 같은 문제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고요. 15번도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습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알파, 그러니까 gx는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y는 알파. 그러면은 이게 사인 함수와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뭐 어떻게 되는 거야? f 세모는 0을 만족하는 근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합니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 네, 이런 식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방금 있죠. a가 2분의 1이랑 2분의 3이니까 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a는 2분의 1이면 b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고요. a가 만약에 2분의 3이면 b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거나 이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뭘 물어봤습니까? F2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함수값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 베타가 얼마인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타가 이 값을 몰라도 합을 하면은 2분의 파이의 2배, 대칭성에 의해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2개 더하게 되면 파이가 되는 건데 베타가 1보다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베타의 범위가 1보다 크면 안 되고요. 0보다도 작아서도 안 되죠.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A, B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쌤 써볼게요. 자,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은 y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fx가 또는 y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답이 되려면은 이게 어떤 그래프입니까?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게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방금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여기는 0하고 1 사이 값이 되겠네. 대칭성에 의해서. 왜냐면 이 간격이 4분의 3이니까 이 간격도 4분의 3이니까 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 간격이 4분의 1이죠. 그러면 이 간격도 4분의 1이니까 이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탈락이고 위에 게 답이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기하학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방법을 풀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쨌든 이거 풀어봤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2를 물어봤으니까 f2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2는 4 2분의 곱하기 2는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이 값이 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딩동댕. 자,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배워갈 만한 거리가 이렇게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지우고 바로 할게요. 네. 세항수 ABC에 대하여 함수 fx가 ax이거나 또는 2차 함수이거나 한번 써볼게 보세요. 자, 함수 fx가 알만한 함수네요. ax, 그러니까 직선이 직선. 언제? x가 k보다 작을 때는 직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마이너스 3b의 제곱. 이거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있냐면 이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나왔죠. 그래서 미분 가능 문제가 사실 3점짜리 수준의 계산 문제도 과거에 많이 나왔었고 이런 형태가 이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미분 가능하기 위한 A,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풀면 됩니다. 어떻게 풀더라? 연속 조건으로 식 하나 풀고 좌미분, 우미분 계수 똑같다고 식 하나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뭐 쉽게 설명하면은 x가 k보다 작을 때는 직선을 따라가다가 x가 k보다 클 때는 최고치 함수에서 음수인 2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이 k가 되고 따라서 이 k라는 점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좌우 미분계수 똑같다고 식을 얻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현재 모르는 문자가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K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 3개이기 때문에 식이 2개는 부족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속 조건에 의해서 위의 식에 K를 대입한 것과 아래 식에 K를 대입한 게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좌우 미분계수가 똑같습니다. 위의 식의 미분계수는 얼마입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보통 A로 일정하고요. 아래식의 미분계수는 요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b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k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b라고 쓸 수 있지요. 그래서 그냥 좀 간단히 설명하면 모르는 문자는 a, b, k 3개인데 식이 2개가 예쁘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얻으면 끝인데 아쉽지만 하나의 더 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 형태로 물어보는 거야. 기억부터 풀겠습니다. 이거는 뭐 신유형의 느낌은 아니죠. 그래프가 이런 문제는 전통적인 문제고 13번, 15번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기억번 A는 1이면 그러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모르는 문자가 3개였는데 이제 2개를 바꿨잖아. 그러면 이게 1 집어넣으면은 K, K, B, B, KB에 관한 식이니까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만족하는 B의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A, B, K가 전부 다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그 양수인 상황을 만족하면은 하나가 나와서 뭐 계산 그냥 기억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A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문제에서 만족하는 F 프라임 K. 이게 뭘까요? F 프라임 K. 이게 F 프라임 K. 이게 F 프라임 K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K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 K잖아요. 좌우 미분계수 똑같다는 말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이 그냥 A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이거는 A를 부른 거야. A. 그래서 이거는 뭐 대입할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문제에서 A가 1이잖아. 그냥 A인 거지. 좌미분계수가 1이니까 우미분계수도 1이 되는 거죠. 됐죠? 이거 기억은 그냥 안 풀어도 되겠네요. 자, 니은번 K가 3이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야. K에다가 3, 3, 3, 3 집어넣으면 A, B에 관한 2차식이 되죠. 이거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K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 B에 관한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A가 마이너스 6 더하기
4루트 3이고 14번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신유형의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느낌 별로 없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틀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잘 풀었습니까? 자, 디귿번. 디귿번은 풀어줄게요. 디귿번. FK가 F'K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 모르는 문자는 ABK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 식 하나가 더 필요해. 가 조건에는 A가 1이면 나 조건은 K가 3이면 다 조건은 FK가 F'K이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게 FK인 거잖아요. 이게 F'K인 거잖아요.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F'K고요. 그 다음 K일 때 좌우 연속 조건에 의해서 좌극한, 우극한 똑같다는 건 이게 결국에는 함수값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K가 A이면 다시 말하면 K가 1이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K에다 1을 집어넣고 A도 구하고 B도 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계산해볼게요. K 1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A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B 마이너스 3B 제곱 이렇게 여기다가 또 2를 집어넣고 여기는 A가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4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똑같은 거니까 4B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B의 제곱은 3분의 1이 되고요. 문제에서 B의 값이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B는 3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A는 얼마가 나올까? 3분의 루트 3을 여기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4 루트 3. 그 다음에 B의 제곱 자리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건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와 A가 복잡하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루트 3. 이거 진짜 실합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왔네요. 그지? 질문이 뭐냐 해서 y는 fx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했던 어떤 그래프였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k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x축과 둘러싸인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값이 k였는데 방금 1이라고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기울기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적분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해볼까요? x절편이 y는 ax 여기 0이야 0 x절편이 y는 ax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넓이는요 2분의 1에 밑변의 1. 이 높이가 뭡니까? 이 값이 지금 a인 거잖아요. a.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루트 3이 되고요. 뭐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점 어떻게 구하지? 이 점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요 식의 x절편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bx 플러스 3b제곱이고요. 이 식은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3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3b가 되는 거야. 근데 방금 b가 3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이 값이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쪽 넓이는 인테그럴 1부터 루트 3까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더하기 3분의 4 루트 3x 4bx 그 다음에 빼기 3b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b제곱이 3분의 1이니까 요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하면은 14번이 딩동댕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적분은 밖에 3분의 2 루트 3 x의 제곱 마이너스 x 1부터 루트 3까지 좀 번거롭지만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루트 3 집어넣으면 없으면 3 루트 3이고요. 없으면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더하기 2 루트 3 빼기 루트 3 사라지네요. 2를 집어넣으면 아래 끝이니까 부호 조심해야 돼요. 3분의 1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고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x지만 아래 끝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답이야. 근데 봤더니 이렇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하고 플러스 3분의 2 루트 3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도 사라지면서 최종적으로 이것만 남게 돼서 정답은 3분의 1 디귿은 딩동댕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잠깐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수능에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 30년치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문제 정답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문제처럼 정답이 5번인 게 비중이 제일 높아요. 어느 정도 높냐?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 오지선다지만 무려 3분의 1 정도의 비율로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답인데,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3분의 2는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 수능, 2023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도 14번이 기역, 니은, 디귿 문제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정답이 기역이었어요. 기역.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풀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극한의 상황에 이렇게 막 몰렸을 때, 핀치 몰렸을 때 그때 쌤이 푸는 방법을 또 추가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과목 마지막인 15번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고 일부에 해당하는 공통과목 문제풀이를, 객관식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5번은요. 어떤 문제인지는 알겠죠? 수열의 추론 문제입니다. 15번. 이 수열의 추론 문제고요. 보통 이 문제가 수학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는 작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전부 다 15, 15, 15번으로 최고 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재작년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도 21번의 2022학년도 수능 문제 또는 15번.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 수열의 추론 문제가 안 나온 적은 최근에는 없고, 나오면서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 또는 21번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만 모아서 문제를 풀어도요, 그 문제량이 상당하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후수 강좌, 뭐 샤샤 강좌라든지 모의고사 강좌에서 수열에 추론을 할 수 있는 좀 약간 신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다지기를 하는데,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면은 일단 과거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는 전부 다 익혀놔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다 창의적으로 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들은 내가 정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외워서 문제를 풀고, 새롭게 나온 부분은 해석을 하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15번은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풀이와 새로운 풀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수열을 먼저 봤더니 첫 번째,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이 나와 있지.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 때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점화식이 사망점화식이 나와 있습니다. A의 n 플러스 2가 앞에 연속으로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하거나 또는 더한 거를 2로 나누거나. 그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있는 게 홀수인 경우, 홀수인 거는 그대로 쓰시고, 만약에 이 AN하고 AN 플러스 1을 더한 게 짝수면은 그 짝수인 걸 반으로 나눠 쓰는데, 여기 조심할 게 뭐냐면 만약 이거 두 개 더한 게, 앞에 있는 항 두 개 더한 게 홀수면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홀수가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항 두 개를 더한 게 짝수면 반으로 쪼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4의 배수라고 하면은 반으로 나눠도 짝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4의 배수가 아닌 2의 배수라고 하면은 나누게 되면 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홀수도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짝수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어떤 항이 짝수가 나오면 그 앞에 두 개를 더하는 거는 무조건 짝수예요. 왜냐면 앞에 두 개 더한 게 홀수면은 그걸 그대로 쓰는 거니까 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요건이 뭐냐면 A1이 1일 때 A6가 34가 되도록 하는 모든 A2의 값을 구하는 거고요. 모든 A2를 구하는 거니까 딱 보는 순간 쉽지가 않습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수열 단원 문제가 나올 때요, 이 푸는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초반 접근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 인사이트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선생님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수열의 추론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의 출제 원리, 이 문제의 출제 원리,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알만한 형태로 만든다가 아닙니다. 이 식 변형을 언제 하느냐? 수학2나 미적분에서 함수를 다룰 때 하는 거고요. 방정식을 다룰 때 하는 거고요. 수열의 추론 문제는 이게 출제 원리가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대입하고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씩 다 구해보는 거야.
이 문제가 지금 A1으로부터 A6 구하는 거잖아요.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고. 선생님 너무 바보 같은데요. 6개니까 그래도 할 수 있겠지. 60개면 어떻게? 60개면은 대입하고 나열한 다음에 이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하고 나열하는 과정이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게 시험 딱 나오면 초반에 어떻게 하는 거야? 무조건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다 구해보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이 문제는 A1이 나와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 막 A5가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A5 근처 값을 구해보는 거야. 2023학년도 15번 같은 경우는 A7과 A9의 관계를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야? A7으로부터 A8을 구하고 A9을 구하고 그게 안 되면은 그 앞에 있는 A6도 확인해보고 A5도 확인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써볼게요. 보세요. A1, A2, A3, A4 쌤은 이렇게 써보는 걸 엄청 좋아해. 그리고 공부를 어중간하게 한 학생들이 이렇게 써보고 대입하고 나열해서 푸는 거를 속된 말로 야매라고 부르는 아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중간하게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수학은 예쁘게 식변형을 해서 답을 탁 내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수열 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대수나 해석적인 그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고요. 요거는 수열 문제는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추론 문제들은 풀 때 이게 카테고리가 발견적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입하고 나열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이걸로부터 다른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이끌어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의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왔고요. 여기가 34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앞에 있는 요 A2부터 A5까지 항들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왜냐면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하니까 이거 위에 걸 따라가는지 아래 걸 따라가는지 결정하려면은 짝수 홀수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능성이 너무 많지. 짝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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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홀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체크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까 이 노란색 썼던 게 문제에서 힌트입니다. 이 34가 나오려면은 이 짝수잖아요. 그럼 이 앞에 두 개를 더하는 것은 무조건 68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더한 게 홀수면 여기다 그 홀수를 써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짝수가 되고 그 짝수를 반으로 나눈 게 34가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A4랑 A5를 더하면 68이 되는 건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은 거꾸로 A34부터 역으로 추론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누구나 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걸 못 찾는데 이렇게 생긴 건 너무 유니크한 풀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풀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최근에 한 3년 동안 나왔던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의 수열 추론 최고난도 문항은 절반 이상이 수열을 역으로 추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항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A1을 구하는 형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더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습량이 쌓이면은 샘말 이해가 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쭉 그냥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두 개 더한 게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두 개가 짝수이고 짝수이거나 알겠습니까? 또는 이거 두 개가 홀수이고 홀수이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풀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케이스가 네 가지 있겠지. 홀, 짝짝, 홀, 짝짝, 홀. 그런데 또 이게 짝짝이 이게 짝수가 나오려면은 같은 이유로 요 두 개는 짝수가 되고 짝수가 되거나 홀수가 되고 홀수가 되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돼야지만이 이걸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홀 되려면은 이거는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자. 1은 홀수지. 얘는 홀수예요, 홀수. 홀수에다가 짝수를 더하면은 무조건 홀수기 때문에 위에 걸 따라갑니다. 그럼 이거는 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탈락입니다. 자, 이게 홀이면은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 당연히 짝수니까 홀수가 될 수 있죠.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은 짝수니까 나누기 2를 해도 짝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은 무조건 홀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위에 걸 따라가는 거니까 홀수가 되든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 건 다 안 되는 거야. 물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체크를 하고 풀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경우수를 다 체크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A2가 짝수인 경우나 홀수인 경우 나눠 풀었는데요.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치기를 해서 풀다 보면은 또 중간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버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요렇게 쭉 밀어가면서 하거나 이걸 이렇게 하는 거나 다 가능한 풀이고요. 어떤 것이 논리적인 오류가 없으면 답은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맥시멈 16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줄여볼게요. 상황을. 줄여볼게요.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 거냐면 그래서 A4는 무조건 홀수야. A5도 무조건 홀수야. 이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A2, A3가 자 이건 다 써볼게요. 이게 홀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고요. 이게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고요. 이게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고요. 이게 짝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고 이거를 모두 다 구해서 만족하는 A2를 싹 다 구하는 거니까 네 가지를 싹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조금 더 해보면은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 그 답이 무조건 홀수잖아요. 근데 그 홀수를 그대로 써야 되는 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것도 탈락이어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형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편의상 A2를 P라고 한번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1이에요. 보세요. 2라고 P를 더하면 자, 첫 번째 순서를 첫 번째 할게요.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각각 다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 그 다음 항은 P. 그 다음 뭐예요? 이거 더하면 짝수니까 반으로 쪼개서 이거는 2분의 1 더하기 P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홀수잖아, 홀수. 홀수니까 또 홀수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분의 1 더하기 3P가 되거든요. 그걸 2로 또 나눠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은 4분의 1 더하기 3P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는데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것도 홀수고 이것도 홀수인 걸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 두 개를 더하면 짝수기 때문에 또 2로 나눠갖고 얘를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홀수인 거야. 얘가 또 홀수인 거야. 그러면 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니까 4분의 2 더하기 2P에 더하는 거니까 3 더하기 5P가 되고 이걸 2로 나누게 되면은 8분의 3 더하기 5P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A4고 A5인데 우리는 이걸로 또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은 A4랑 A5를 더하면은 문제에서 68이 나오는 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68이 되어야 합니다. 됐죠? 양변에 8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2 더하기 6P가 되고요. 3 더하기 5P가 되고요. 여기는 8을 곱하면 8, 6에 48, 8, 8에 64. 숫자가 좀 크긴 하다, 그지? 8, 6에 48, 뭐 다른 방법 없을 것 같아요. 8, 6에 48, 8, 8에 64니까 544가 되나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11P는 539가 되고요. 이거는 550 마이너스 11이잖아. 알겠습니까? 550,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539 나눠도 되는데, 539가 11로 묶어내시면 550 마이너스 11이니까 50 마이너스 2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11, 11을 약분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P의 값이 49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첫 번째 항은 1, 그 다음은 P, 두 번째 뭐예요? 얘가 홀, 얘가 짝수가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은 똑같아요. 여기도 홀이기 때문에 무조건 2분의 1 더하기 P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가 짝수니까 홀수, 짝수 더하면 그대로 더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항은.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3P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A4가 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그냥 홀수기 때문에
이게 짝수고 홀수니까 이거 그냥 더해서 답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하게 되면은 2분의 2 더하기 4p가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2p가 A5가 되고 같은 이유로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문제에서 68로 푸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3p 더하기 2 더하기 4p 이퀄 136이라고 쓸 수가 있고 7p 이퀄 133이 나오게 됩니다. 133은 140 마이너스 1이니까 7 곱하기 19가 되죠. 요거는 뭐 쌤처럼 안 하고요. 그냥 나눠서 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p의 값 A2는 1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이미 68이고 답이 68인데 세 번째 게 왜 안 되는지도 체크를 해볼까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게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확인해볼 방법밖에 없어요. 쌤 이걸 이렇게 무식하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발견적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구해보면서 이 과정으로부터 그 다음 과정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구하지 않고 스마트하게 푸는 풀이가 오히려 더 스마트하지 않은 풀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이게 짝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짝수인 겁니다. 첫 번째 항 1, 그 다음은 P, 두 개 더하게 되면 홀수기 때문에 무조건 1 더하기 P가 되는 거고요. 짝홀이에요. 그러면 짝홀이니까 더하면 무조건 또 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P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홀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2 더하기 3P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A4, A5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이 문제에서 68로 얻으시면 되는 거지요. 자,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여기는 2 더하기 4P 더하기 2 더하기 3P 이퀄 136이 되고요. 두 개 더하면 7P가 되고요. 여기는 4니까 132가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자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133이 자연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건지는 알겠죠? 이거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 그죠? 네, 조금 다릅니다. 네. 됐죠? 자,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정답 3번 68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당연히 똑같은 논리가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이걸 풀어보면서 아, 추론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쌤 개인적으로 3월 학력평가에서 가장 수능과 유사한 수능에서 사용된 논리가 잘 사용되는 잘 제작된 문제는 15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부에서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 텐데 물론 주관식 22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로 정형화된 형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은 22번을 쉽게 푸는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 좀 이따가 2부에서 바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